제가 이번에 산 실은 바늘 이야기의 크렘 캐시율입니다. 그리니쉬 그레이 색상으로 샀고요. 이건 설 세일 때 구매를 했습니다. 2콘을 구매했어요. 아까 벽에서는 색깔이 잘 안 보여서 햇빛으로 나와봤는데 좀 그린기가 확실히 돌긴 하죠? 되게 오묘한 색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콜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테이블과 색깔이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 취향이 참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 실로 제가 이번에 뜰 옷은 마롱 글라스 스웨터입니다. 뭔가 좀 후들후들해 보이고 핏도 좀 귀엽고 봄에 딱 단독으로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설 세일 기간이고 크렘 캐시율 같은 좀 보드라운 실로 뜨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았어요. 얘가 탑다운 방식이어서 카라부터 뜨고 시작을 해요. 사실 이게 옆에 들어가는 무늬도 되게 예쁘지만 카라가 넓고 그게 좀 귀여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와 귀엽다 하고 도안을 샀는데 콜을 잡을 때 딱 깨달았죠. 아 이거 더블 니팅이구나. 제가 싫어하는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더블 니팅이고 다른 하나는 매직 루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지 말고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그냥 내가 연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더블 니팅이 좀 싫은 건 실을 되게 당겨가면서 그러니까 끝에서 실을 당겨주지 않으면 모양이 되게 이상해져요. 잠깐 방심하면 좀 바보 같은 코가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코가 안 예쁘다고 풀어버리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구리게 떠지면 열받긴 합니다. 이 도안 특이한 게 카라가 큰데 카라 부분에서 3가지 사이즈의 바늘을 써요. 처음 5cm를 뜨고 나서는 이렇게 바늘을 바꿔줍니다. 굵은 바늘로 시작해서 점점 가느다란 바늘로 가는 방식입니다. 6mm에서 5.5mm로 바꿔줬어요. 5.5mm 바늘로 바꿔주고 여행을 갔습니다. 다 뜨개야 뜨개. 이게 딱이 뜨개 운동하는 거지. 그 뜨개 대회 뜨개 대회. 그 양말에 똑같은 걸 이제 하는 거야? 네, 도착점에 다리 앞에 2개만. 그 한 장 해놨잖아. 네,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그 이쪽은 뭐 뜨는 거야? 저는 옷 떠요. 아이고 참. 우리 거기 90 드시는 할머니가 있어. 나 일하는데. 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 뜨개를 얼마나 잘 뜨는지 요양원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뜨개질을 아직도 하고 계셔. 멋지다. 근데 기억력도 좋고 붓이 세요. 오, 그러니까 역시 그래요. 맞아. 그걸 제일 잘 인지 능력. 이것도 저희가 뜬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뜬 거고 저것도 뜬 거예요. 오, 잘 떴다. 세상에 이렇게 푸는 것도 할 줄 알아. 진짜 있잖아. 늙어도 저렇게 늙어지는 애들 많지. 좋겠다. 뜨개하는 할머니 되겠네.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구분도 시작하세요. 어르신들 있잖아. 선생님들 건 자기가 막 그거 왜그 화장품 이렇게 조그만 거 집어넣는 거. 아, 가방 파우치 있잖아. 같은 거. 그렇지. 나도 이렇게 떠서 했고. 오. 머리띠도 다 따서 머리 해주고. 그쵸. 조끼 뜨금 아주. 자기가 본인 옷은 본인이 다 뜨금 며느리도 떠주고. 맞아. 이게 진짜 은퇴하면 진짜 빛을 발할 것 같아. 근데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완전 초고수 되겠죠. 그쵸, 이제 안 보고 뜨겠죠, 그냥. 눈이 이제 어두워져도. 맞아, 그냥 손으로. 지금도 당근 많이 먹어요. 나중에 이제 까만 실로 절대 못 뜬다. 아,
안 보여서. 지금부터도 까만실 약간 깊게 하는데. 젊을 때 저희는 너무 어두운 걸로 안 쓴다네. 털 무성무성하고. 여기 친구들과 두 번째로 간 거거든요. 작년에 횡성에 갔다가 이 조교 카페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뭐랄까 뜨개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 간 것도 좋았는데 또 옆에 친구와 뜨개 같이 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런 말도 듣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뜨개 하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예쁘게 만들어 입는 그런 할머니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손 움직이니까 인지 능력도 좋아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뜨개가 여러모로 되게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여행 갔다 오니까 카라가 10cm로 자라났어요. 우와, 장하다. 하지만 더 떠야 합니다. 4.5mm 바늘로 바꿔주고 열심히 떴습니다. 대박. 17cm까지 뜸. 여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도 엄청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 뜨고 나면 이제 한 겹으로 뜰 수 있습니다. 일단 더블 니팅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게 진짜 약간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두 코를 한 번에 가는 바늘로 합쳐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좀 뜨는 제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바늘로 합쳐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메인 크기의 바늘로 변경해줍니다. 옷은 전체적으로 5mm 바늘로 떠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터는 총 4가지 정도의 굵기의 바늘을 쓰게 되는 거죠. 5mm. 오랜만입니다. 금방 떠지겠군요. 원통으로 합쳐주고 탑다운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요크늘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비장의 무기, 뜨개 마커를 활용합니다. 저번에 써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작게도 만들어봤어요. 확실히 큰 것보단 작은 게 편하긴 합니다. 이 마커 영상을 막 올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M1R, M1L 기억하는 방법을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거든요. 설명해주는 친구들마다 자기들의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정말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나는 그래도 안 된다 했더니 친구들이 막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쯤부터 좀 길게 버스를 탈 일이 생겼어요. 뜨개 수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 돼서 버스에서도 뜨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버스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뜨개를 해야겠죠? 이때 본 컨텐츠는 비주류 초대석 책 특집이었어요. 저 이거 허간님 처음 나온 영상부터 그냥 봤거든요. 제가 미음사 TV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갈수록 더 웃겨지고 완전 인기를 얻어가지고 역시 사람들이 재밌는 건 귀신같이 찾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탑다운 좋은 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원히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한 메리아스이기도 한데 또 옆에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지겹지 않게 뜰 수 있어요. 이때는 친구 잠깐 일 보는 거 기다리면서 스타벅스에서 뜨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를 기다릴 때도 뜨개가 아주 제격이죠.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렇게 1사이즈까지 떴는데요. 제가 사실 이 시점까지도 무슨 사이즈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또 탑다운의 장점이 뭐겠어요. 뜨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사이즈 뜨고 한번 입어봤는데 뭔가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사이즈는. 저는 좀 헐렁한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사이즈로 가봅니다. 이때는 늘림 구간 다 외워가지고 늘림 키링도 하나만 걸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학습을 좀 하긴 하나 봅니다. 이 사이즈까지 오니까 확실히 좀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뜨니까 크렘 캐시올 한 콘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참 양이 많은데 확실히 카라에서 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마커도 보내드리고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이제부턴 정말 더 생각 없이 뜰 수 있습니다. 메리아스 쭉 뜨고 옆에 무늬 뜨고 또 메리아스 뜨고 사실 이게 아마 밤이 아니고 새벽일 거거든요. 제가 겨울부터 갑자기 눈을 새벽 4시에 뜨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한 2시간 정도의 뜨개 타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새벽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컵 진짜 귀엽죠? 선물 받았습니다. 뜨다 보면 몸통 길이까지 옵니다. 45cm가 됐네요. 이게 이 사이즈에서 도안이 추천한 길이였던 것 같아요. 몸통까지 뜨고 갑자기 비행기를 탑니다. 어디 갔는지는 옆에 카드로 띄워둘게요. 비행기에서도 뜨개를 멈출 수 없죠. 지금은 고무단을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행기에서 다 뜰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때도 다 뜬 거라 생각했어요. 자를 안 가지고 탔거든요. 근데 호텔 와서 보니까 아니었고 그래서 호텔에서 나머지를 좀 떠줍니다. 한 8cm? 9cm? 이렇게 뜨면 됐어요. 외국에 왔다고 제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뜨개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뒤에 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때 호텔에서도 고층을 배정받아가지고 아침마다 해 뜨는 걸 봤어요. 이 호텔에서는 2박만 묵어가지고 이런 호사도 딱 2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돗바늘 마무리 참 적응이 될 것 같으면서도 늘 좀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지런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튜블러 바인드 오프는 아니고 그냥 돗바늘 마무리 기법이었어요. 몸통을 다 떴으니까 팔을 떠야 하고 이때는 호텔을 옮겼습니다. 브리저튼 시즌4 파트 2를 보면서 팔을 떴거든요. 브리저튼의 좋은 점은 결말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을 봐서가 아니고 이들은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보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쁜 화면 즐기고 뜨개도 즐기고 그렇게 또 호텔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쪽 팔을 거의 다 뜬 상태고요. 줄임도 이렇게 야무지게 해줬습니다. 옮긴 호텔은 또 저층방을 배정받아가지고 방에 해가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나와서도 뜨개를 했습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구경하고 뭐 그렇게 뜨니까 시간도 잘 가고 좋더라고요. 저 맨날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도 일찍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호텔에서 뜨게 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지에서 스웨터를 완성한 사람이 됐어요. 귀엽죠? 벌써 귀엽죠? 왠지 좀 여행지에서 뜨개를 완성하니까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이즈까지는 2콘으로 되는 것 같아요. 3 사이즈부터는 아마 3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짜잔 완성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냅다 빨았고요. 확실히 크렘 캐시울은 세탁을 하면 코가 완전 예쁘게 정리되고 막 통통해지고 그렇게 되는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 매직이 엄청 있어서 이 실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늬 부분 되게 잘 나왔죠. 꼬아뜨기 활용해서 더 차분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매의 고무뜨기는 그렇게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벙벙한 소매가 이 스웨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 고무단도 많이 줄어들진 않아서 핏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봤습니다. 10도 이상의 기온에서 단독으로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잘 나왔죠? 제 몸에는 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방 핏, 탑다운 특유의 그런 핏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길게 떠도 귀여울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길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라 부분 어떻게 빠지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까이서 찍어봤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뒤로 돌면 이렇게 됩니다. 카라 큰데 뒤에서는 더 귀엽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본 편물은 이런 느낌이고요. 밑에 바닥 색과 비슷하네요. 전반적으로 저의 취향 색깔입니다. 이번 뜨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다음은 좀 더 얇은 스웨터로 찾아올게요.